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산 북값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야? 라는 관심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여론조사, 사실 여론조사가요, 작은 지역 같은 경우는 한 500명 정도 샘플로 하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여론조사를 전화응답이나 AI로서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 통신 3사가 있습니다. SKT, 그 다음에 KT, LG, U+, 이 3사한테서 안심번호를 받습니다. 안심번호라는 거는 전화번호를 전체를 잘 알 수 없는, 그러면서도 이제 연령이나 이런 걸로 지역이나 이거 된 그런 안심번호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결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알뜰폰이라고 여러분 혹시 쓰시죠? 지금 알뜰폰 가입자가 한 10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알뜰폰은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알뜰폰은 이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다 받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알뜰폰은 여론지사의 사각지대입니다. 근데 이 알뜰폰을 많이 쓰시는 분이 주로 60대 이상과 20대예요. 60대 이상과 20대가 알뜰폰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참 여러분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60대 이상과 20대에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다른 이 통신 3사 받은 그 안심번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게 알뜰폰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더 조사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변수가 좀 남아 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여론조사 틀리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통신수단이 예전에는 뭐 집전화로 주로 하다가요, 그 다음에 집전화하고 휴대전화를 하다가 요즘은 휴대전화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전화를 좀 넣을 때와 이게 좀 달라요. 거기에다가 또 틀린 이유가 알뜰폰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또 틀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어스를 잘 좀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뉴스원과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5월 12일에서 13일 가장 최근에 한 조사 결과입니다. 하정우 후보가 39%, 박민식 후보가 21%, 한동훈 후보가 2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5월 초부터 쭉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전체를 볼게요. 이때는 이제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요 순서대로 38, 26, 21이었어요. 요거는 5월 1일에 3일이었습니다. 자, JTBC 한번 볼까요? JTBC도 마찬가지로 이제 5월 4일에서 5일인데 37, 26, 25였습니다. 자, KBS 한번 볼까요? 자, 근데 KBS는요 37, 17, 30으로 지금 한동훈 후보가 착 치고 올라가는 그런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뉴스원 갤럽이 나온 겁니다. 29% 비슷한 결과죠.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동훈 후보는 21%에서 거의 30%로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일 정도 기간 안에 러프하게만 보더라도 한 10% 정도 지지율이 쭉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10%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 거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 한번 보세요. 계속 20%, 18%, 15% 이러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몇 달째.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지지 성향 이런 것들은 좀처럼 해서 잘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화가 크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박민식 후보가 쭉 떨어지는 거는 눈으로 좀 보여요. 반면에 한동훈 후보가 쭉 올라가는 거는 지금 10% 굉장히 좀 상승세를 타고 있죠. 그 이유는 특히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부 내역을 보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보다 훨씬 더 높은 지금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수치로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진짜 이 한동훈 후보가 내려간 지 지금 한 달 정도 돼 가는데 매일매일 지금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저인망식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악수하고 사진 찍고 사인해주고 뭐 밥 먹고, 특히 지날 뭐 보시면 정말 이 한동훈 후보가 제가 알기로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여기 이쪽에 부산 북구가요 언덕이 이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물론 부산 전체가 이렇게 좀 산 지역이 많지만 특히 북구가 그렇다고 그래요. 만덕산 이쪽에 있어서. 근데 이 애를 뭘 매일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정말 꽤 힘든 모양이에요. 어제는 꽤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꾸준히 지금 계속하고, 뭐 구포시장은 하루에 한 번은 꼭 들린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들리다 보니까 이 지지율 상승이 쭉 이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 진짜 이제 이 사람이 저걸 하고 있다. 여기에 정착하겠구나. 특히 부인인 진흥정 변호사가 오고부터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부산 북갑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대선까지 나갈 사람이 진짜 여기 정착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진은정 씨가 직접 내려와서 전입신고도 하고 지금 운동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의문은 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선 안 되면 떠나겠다, 뭐 그래도 떠난다, 이거는 이제 없는 상황 같습니다. 부산 북갑의 토백 이론이 박민식 후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굉장히 큰 무기였고, 하정우 후보가 부산 출신이라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한동훈 후보가 지속적으로 한 4주 동안 그 이야기를 한 게, 저 여기서 그냥 끝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치 끝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고, 부인까지 내려서 하다 보니까 일단 토백 이론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산 출신론, 이거는 별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영리한 선거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보수의 후보다, 요 이미지를 일단 심어주는데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게 특히 지난 주말에 있었던 개소식, 그게 이제 지금 저는 본격적으로 아마 이번 주 조사가 좀 더 한 군데 더 나오면 그게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박민식 후보의 지금 여론의 전적인 추락은 제가 볼 때는 장동혁의 출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딴 이유 없습니다. 장동혁의 출연. 그 뭐냐면 결국 지난 10일 날 있었던 개소식에서 보면 장동혁 지도부, 김민수 최고위원 다 내려와서 뭐 북적북적 했잖아요. 그날 당일날 오후 2시에 박완수 경남지사 개소식 가지도 않고 여기 다 몰렸잖아요. 그러면서 밖에서는 윤어게인, 그 다음에 뭐 장동혁이 그 며칠 전에 외신기자 클럽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 계엄으로 무슨 피해를 받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계엄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외신기자회견에 와갖고는 계엄 때문에 국민들이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야, 이제 무슨 계엄 이것까지도 정당화하나? 라는 이제 이미지와 그 다음에 윤어게인, 이 구호가 결합되면서 박민식 후보는 윤어게인 후보다, 이런 이제 각인 효과, 이미지 효과, 이게 딱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에서 확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층에서 볼 때도, 야, 윤어게인 가지고 지금 이번 선거 못 이긴다, 지금 뭐 다른 지역도 있지만 윤어게인 갖고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이 보수를 좀 재건시킬 사람한테 좀 표를 주자, 이런 쪽으로 이제 표의 어떤 쏠림 현상, 지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 저는 솔직히 지금 수치로 보이는 것보다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이 여론조사에서 알뜰폰이 안 잡히는 거, 그게 사실은 한동훈 후보한테 꽤 유리한, 20대와 60대 70대가 꽤 유리한 층이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저는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기자들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현장에. 그리고 매일 인터뷰를 해요.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구포시장 가고. 제가 어제 현지에 가 있는 그 기자 한 명과 이제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자기가 한 이틀째 여기 지금 사람들 계속 만나고 다니는데, 이거 서울에서 보던 거하고는 다르다. 지금 한동훈 바람이 꽤 세게 불고 있는 것 같다. 자기가 만난 사람들, 구포시장 상인들 대다수가 한동훈 후보 지지를 표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거 한동훈 후보 측으로 봐서는 너무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뭐 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 뭐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겠어, 또 하정우 지지하는 사람들은 말 안 하고 있겠지 하는데, 그러니까 하정우 지지층은 주로 40대 50대 전통적인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하정우 지지자에 많은데, 이제 그분들이 잘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하정우 후보가 지금 내려와서 딱히 지금 뭐라고 할까 선거운동에 있어서 메시지나 이런 운동을 그렇게 썩 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신이 안 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 지지하는 후보가 좀 이슈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본인들도 나 하정우 지지해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텐데 별 존재감이 없다는 거죠. 선거운동 방식도 지금 뭐 조용조용히 하고 치르고 있고 중앙당에 와서 오빠 문제 때문에 뭐 사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위축되어 나가는. 그리고 선거운동도 하고 그 단적인 예가요. 바로 이 후원금 모금에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은요 1억 5천만 원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1억 5천만 원 평상시 이 후원금 플러스해서 한 3억 정도니까요. 근데 지금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들이나 정당에 그냥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은 1억 5천만 원을 모금할 수 있어요. 근데요 어제 한동훈 후보의 오전 10시에 후원금 모금 계좌가 오픈이 됐습니다. 오픈이 되면서 딱 19분 만에 1,700명이 후원금을 내서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1인당 8만 원. 그리고 소액 후원자가 대다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게 농협 계좌가 있거든요. 농협 계좌가 한꺼번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 서버가 문제가 생겨갖고 모금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막 사람들이 뭐 계속 몇 번씩 하고 막 하다가 겨우겨우 되고 그리고 이미 그 넣은 분들한테 반환된 분들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오픈하자마자 이 모금액이 다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NH가 엄청 욕을 먹었는데 그 정도 서버 용량도 안 되냐고 해서 욕을 먹었는데 어쨌건 19분 만에 다 차버렸고 그 모금한 분의 성격도 굉장히 소액 다수 그래서 굉장히 어떤 뭐 퀄리티 면에서 괜찮다. 근데 지금 박민식 후보하고 하정우 후보는 이 계좌를 오픈했는데 아직 찼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알아보려고 계속 하는데 지금 벌써 며칠 지났거든요. 후보는 계좌 한 지가. 아직 찼다는 지금 소식이 없습니다. 찼으면 뭐 자기들이 홍보했겠죠. 당연히 뭐 한동훈 후보는 19분만 했는데 나는 뭐 10분만 했다 뭐 할 텐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아직까지 안 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좀 조직화돼 물론 뭐 한동훈 후보는 전국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이 보내신 분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억 5천만 원 후원금 모금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그렇게 만만치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지난 주말 이후에 상당히 이제 한동훈 후보 쪽의 상승세로 지금 올라가다 보니 지금 부산 지역 의원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17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박형준 시장도 지금 전재수 후보하고 거의 붙었어요. 잘 나가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부산 북구 갑발 이 경쟁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후보 단일화를 하면 아주 시너지 효과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후보 단일화가 안 돼버리면 이게 전체 부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연합뉴스가 부산 지역 17명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다 물어봤답니다. 그때 10명이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박형준 시장도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우리 선거 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후보 단일화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한동훈 후보 쪽으로 후보 단일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과연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거잖아요. 후보 단일화는 솔직히 의미가 박민식으로 단일화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로 하는데 문제는 박민식 후보가 언제 사퇴할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근데 지금 본인이 아직까지 이제 뭐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안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지금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은연중에 다 깔려 있는 게 박민식은 드랍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거 전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후보 단일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대결로 갔을 때 이 박민식 후보는 경쟁이 안 돼요. 하정우 후보하고. 근데 한동훈 후보는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동훈 후보가 유리한 20대, 60대, 70대가 알뜰폰으로 안 잡혔고 그 지지층들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미 양자 대결에서는 좀 뒤집어진 게 아닌가 그런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부산 북갑은 이번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지금 뭐 도시 자체가 그냥 그 구 자체가 그냥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구포시장에 손님들이 뭐 계속 몰려들고 있고 그리고 선거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리고 이미 이 현장에 내려갔던 기자들이 택시 그 기사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여는 뭐 한동훈입니다. 이러면서 다 게임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숨어 있는 이제 뭐 이 여권 지지층이나 또 40대, 50대 여권 지지층들이 얼마나 똘똘 뭉칠 것인가. 이게 이제 아마 관심인데 근데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초중고생들한테 인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투표권은 없지만 이들이 부모가 다 40, 50대잖아요. 이들의 부모가. 이제 그러다 보니 얘들이 집에서 뭔가 엄마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후보 등록과 함께 여론의 지형이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차별을 할 것이고 그리고 선거운동 방식도 지금 박민식 후보는 선거운동을 뭘 하는지 잘 안 보여요. 그 팀들이 잘 꾸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별로 그렇게 안 보입니다. 하정우 후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선거를 처음 해봐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선거운동이 없어요. 근데 지금 반면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쇼츠라고 해서 짧은 영상 릴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하루 종일 이거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들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쇼츠로 이제 이 전파되는 이 선거운동 이번 선거는 쇼츠 선거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쇼츠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선거가 좌우지우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쇼츠를 잘 만드는 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동훈 후보가 방송사 공중파 방송사 2군데를 빼놓고 3등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쇼츠의 그 조회수가 하루 500만 뷰, 600만 뷰를 넘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600만 뷰라는 게 이게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입소문을 타고서 계속 이제 어떤 전파된다 그러면 저는 꽤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현장 분위기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좀 여론의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잡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제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는 게 여론조사가 조금 계속 나올 경우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인 것 같고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렇게 별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이런 쇼츠나 운동 방식을 보고서 호감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부인 진은정 변호사 역할도 저는 꽤 플러스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